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지우입니다. 그 순간 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정우의 시선이 흔들렸다. 한수민의 딸이라고? 숨이 막히듯 떨리는 목소리.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잃은 줄 알았던 이름, 세월을 넘어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날 시간은 멈췄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듣는 곳 적어주시면 그 지역에서 최고로 행복한 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원자 들어오세요. 구두굽이 마블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번졌다. 문이 닫히자마자 정우의 시선이 순간 멈췄다. 그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다. 오래전 기억 속에서 본 듯한 낯설지 않은 선이었다. 앉으세요. 하얀 형광등 아래 진회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이력서를 두 손으로 쥔 채 의자 앞에 섰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리며 빛을 받았다. 정우는 무심히 펜을 두드렸다. 탁, 탁. 차가운 리듬이 공기를 갈랐다. 벽에는 회사의 연역과 경영 철학 액자가 걸려 있었다. 성실과 신의. 정우가 직접 적은 문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글자가 희미하게 흔들려 보였다. 긴장하지 말고 편히 앉으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우의 시선은 정우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어쩐지 그 눈빛 속에 묘한 무게가 있었다. 정우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종이가 넘겨지는 소리, 시계 초침, 에어컨의 미세한 진동, 면접실의 모든 소리가 묘하게 과장되어 들렸다. 성함이 한지우입니다. 순간 펜이 그의 손끝에서 멈췄다. 시선이 하얀 종이 위에서 그녀의 얼굴로 옮겨갔다. 지우 씨. 그 이름을 되뇌는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학점 4.2. 감사합니다. 영어 성적도 훌륭하네요. 토익 950점. 정우는 무심한 척 서류를 넘겼다. 그러나 손끝이 조금씩 느려졌다. 글자 하나하나가 낯선 언어처럼 눈에 들어왔다. 인턴 경력도 많군요. 네,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정우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유 모를 두통이 스쳤다. 오래전 병원 복도에서 들리던 어린 목소리. 아빠, 얼른 나아지면 좋겠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스쳤다. 모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우의 질문에 인사팀장이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면접에서 보기 드문 질문이었다. 한수민입니다. 그 순간 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딸각. 짧은 금소금이 면접실을 가로질렀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았다. 정우의 시선이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진주 목걸이에 꽂혔다. 오래된 듯 빛이 약간 바랬지만 여전히 고요히 빛났다. 수민. 정우의 입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 아니요. 그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았다. 손이 떨렸다. 숨이 일정하게 이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간병인이셨어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15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정우의 시선이 허공을 맴돌았다. 그 병원, 그 시간, 그 병실. 그는 문득 한 여인의 손을 떠올렸다. 희미한 미소, 그러나 숨을 고르기 힘들던 숨소리. 15년.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네,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간암이셨습니다. 면접실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에어컨 바람이 블라인드를 스치며 작게 흔들렸다. 정우는 안경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자세를 곧게 세우고 있었다. 그 눈동자 안에 오래된 강단과 닮은 무언가가 있었다. 이름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지우입니다. 정우의 입술이 그 이름을 다시 따라했다. 지호. 입안이 마른 듯 말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덮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인사팀장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후속 일정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정우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내디뎠다.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혀 울렸다. 진주 목걸이가 마지막으로 반짝이며 사라졌다. 정우의 손끝이 공중에서 멈췄다. 숨소리만이 넓은 면접실에 남았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탁자 위 펜이 아직도 바닥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지우야, 미안하다. 바깥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희미하게 울려왔다. 그 짧은 음이 잃어버린 세월의 끝처럼 들렸다. 문이 닫힌 후에도 정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빈 의자를 비추고 있었고 공기는 여전히 그녀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인사팀장과 임원들이 서류를 정리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지만 정우의 시선은 문 쪽에 고정되어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 네. 정우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다. 의자에 앉자 가죽이 삐걱거렸다. 책상 위에는 지우가 두고 간 이력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매니 사진에서 그녀가 단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면접이 갑자기 중단되어서 다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임원 중 한 명이 말했다. 다음 주에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정우의 답변이 기계적이었다. 그는 이력서를 집어들었다. 종이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런데 저 지원자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요? 한부모 가정 출신이라니.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 임원의 말에 정우의 손이 멈췄다. 이력서 모서리가 미세하게 구겨졌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는 전통적으로 그만하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방 안의 온도가 순간 떨어진 듯했다. 인사팀장이 급히 끼어들었다. 자, 오늘은 이만 정리하고 내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보죠. 서류 정리하는 소리가 바스락거렸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이력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몇 번 반복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사팀장이 나가며 문을 조용히 닫았다. 이제 정우만이 넓은 면접실에 혼자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에어컨 소리만이 일정하게 웅웅거렸다. 정우는 이력서를 다시 펼쳤다. 보호자 한수민모란을 반복해서 읽었다. 수민. 그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그는 안경을 벗고 미간을 눌렀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15년 전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병원 복도의 하얀 불빛, 간병복을 입은 한 여인의 뒷모습. 아버지, 저 결혼할 거예요. 딸 수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도 이렇게 조용한 방에서였다. 그는 딸의 말을 듣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렷했다. 상대방이 누구죠? 간병사예요. 병원에서 만났어요. 그 순간의 침묵이 지금도 귀에 울렸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지난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가 차가운 금속음을 내며 굴러왔다. 그는 그 열쇠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렸다. 오후 4시 27분. 평소라면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를 떠났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력서 사진 속 지우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눈매가 낯익었다. 어디서 본 듯한 친숙함이 가슴 한편을 무겁게 눌렀다. 진주 목걸이. 그것도 낯익었다. 작고 둥근 진주 하나가 목선에서 은은하게 빛났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다. 회사 정문 앞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 사이로 진회색 정장을 입은 여인이 보였다. 지우였다. 그녀는 정문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든 것은 면접 결과 안내 봉투였다. 합격 통지서일 가능성이 높았다. 인사팀에서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봉투가 그녀의 무릎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느다란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우의 손이 창문 손잡이를 향해 움직였다가 멈췄다. 내려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건물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시선이 정우가 서 있는 창문과 마주쳤다. 순간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듯했다. 정우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그는 다시 창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벤치는 이미 비어 있었다. 지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우는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력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한지우라는 이름을 다시 읽었다. 글씨가 또렷했다.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다. 지우. 그 이름을 작게 중얼거렸다. 입안에서 낯설면서도 친숙한 느낌이 맴돌았다. 갑자기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15년 전 딸 수민이 병원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의 일이었다. 그는 격분했다. 가문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라고 소리쳤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사랑? 그런 감정으로 인생을 결정하면 안 돼.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차갑고 냉정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수미는 그 후로 집을 나갔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다. 정우의 숨이 거칠어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후회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책상 서랍의 열쇠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금고에는 수민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들어 있었다.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편지. 벽시계가 오시를 알렸다. 종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차가운 금속음이 울렸다. 지우가 한 발 내딛자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구두구발해서 딱딱하게 울렸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첫날, 그녀는 같은 진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목에는 여전히 작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로비 한쪽에서는 다른 신입사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웅성거리는 목소리들이 높은 천장에 메아리쳤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배정받은 한지우입니다. 지우가 동기들에게 인사했다. 아, 면접 때 회장님이 직접 보셨다던 그분이시군요. 한 남자 신입사원이 말했다. 특별 케이스인가 봐요. 보통은 임원진만 참석하는데. 지우의 미소가 조금 굳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적어도 그녀가 아는 한은. 바로 그때 로비 중앙의 자동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정우가 들어왔다. 그의 금빛 안경이 조명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신입사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계속했다. 그런데 지우를 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미세하게 느려졌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다. 3미터 정도의 거리. 로비의 웅성거림이 갑자기 작아진 듯 했다. 지우 씨. 정우가 먼저 말을 걸었다. 다른 신입사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네, 회장님. 지우가 깊이 인사했다. 첫 출근이군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사이의 공기가 무거웠다. 정우의 손이 서류 가방 손잡이를 더 꽉 쥐었다. 인사팀에서 오리엔테이션 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다시 돌아섰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로 잠깐 올 수 있겠습니까?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첫날부터 회장 사무실에 불려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지금 당장 말고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우의 답변에 정우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로비의 웅성거림이 다시 살아났다. 대박, 첫날부터 회장님한테 불려가네.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나? 동기들의 수군거림이 지우의 귀에 들렸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후 3시 오리엔테이션이 끝났다. 지우는 회장실이 있는 최고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확인했다. 목걸이가 제자리에 있는지 무의식적으로 만져봤다. 회장실 앞 비서실에서 최 비서가 그녀를 맞았다. 한지우 씨죠?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최 비서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한지우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다.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다. 한쪽 벽면은 통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정우는 책상 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들어오세요. 지우가 들어가자 문이 조용히 닫혔다. 이제 둘만 남았다. 앉으세요. 정우가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지우가 앉자 가죽 의자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다. 잠시 침묵이 흘렸다. 창밖에서 자동차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면접 때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요, 괜찮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면접을 중단해서 죄송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합니다. 바쁘신 일정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정우의 말이 끊어졌다. 그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기 시작했다. 어머니 성함이 한수민이라고 하셨죠? 네. 혹시 서울대병원에서 간병사로 일하셨던? 지우의 눈이 조금 커졌다. 네, 맞습니다. 혹시 어머니를 아시나요? 정우의 손이 멈췄다. 안경을 다시 쓰는 동작이 평소보다 느렸다.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아버지요? 지우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감정이 섞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사업가였다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많이 사랑했을 거라고. 정우의 숨이 한번 깊어졌다. 그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짚었다. 어머니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3년 전입니다. 병명이 간암이었어요. 정우가 눈을 감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그냥.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다. 그 목걸이는 어머니 유품입니까?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정우의 어깨가 더욱 굳어졌다. 그리고 편지도 하나 주셨는데. 편지? 정우가 급히 돌아섰다. 네.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어머니가 때가 되면 읽으라고 하셔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집에 있어요. 정우가 다시 창가로 돌아섰다. 그의 등이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지우가 일어나 한 걸음 다가갔다. 괜찮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혹시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아니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서 일하세요. 마케팅팀에서 잘 배우시고. 감사합니다. 지우가 인사했다. 그리고 정우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네. 오늘은 가보세요. 첫날이니까 일찍 퇴근하시고. 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우가 문 쪽으로 걸어갔다.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을 때 정우가 다시 말했다. 지우 씨. 네. 어머니께서 좋은 분이셨을 거예요. 지우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빈 공간을 바라봤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빛이 사무실을 물들였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지우는 마케팅팀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다. 회사 건물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은 에어컨 소음만이 일정하게 웅웅거렸다. 입사 2주째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아직 처리해야 할 업무 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신제품 마케팅 기획안, 경쟁사 분석 보고서, 고객 설문조사 결과표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지우 씨, 커피 한 잔 어때요? 옆자리 김대리가 말을 걸었다. 그는 40대 초반의 온화한 남자로 지우가 입사한 첫날부터 친절하게 업무를 가르쳐 줬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김대리는 친절했다. 다른 팀원들도 대체로 그녀를 잘 대해줬다. 박 과장은 꼼꼼하게 업무를 설명해줬고 이주임은 점심때마다 맛있는 식당을 추천해줬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동기들과 점심도 함께 먹고 업무도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신입사원 단체 채팅방에서는 서로 격려하며 적응기의 어려움을 나눴다. 야근을 할 때는 치킨을 시켜 먹으며 농담도 주고받았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지우 씨는 회장님이랑 어떤 관계예요? 월요일 점심시간 같은 기수 신입사원인 박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함께 어떤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특별한 관계는 없어요. 그냥 면접 때 배웠을 뿐이에요. 지우가 젓가락으로 비빔밥을 저으며 답했다. 그런데 첫날 회장실에 불려가셨잖아요. 보통 신입사원은 회장님을 직접 만날 일이 거의 없는데 또 다른 동기인 최수진이 끼어들었다. 오리엔테이션 관련해서 간단한 인사 말씀만 하셨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지우의 설명에 동기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다. 그 후로 단체 채팅방에서 지우에게 말을 거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점심 약속도 예전만큼 자주 잡히지 않았다. 화요일 오후 지우는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출력하고 있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바로 그때 뒤에서 두 여직원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저 신입사원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누구 말이야? 한지우. 첫날부터 회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것 같던데. 아, 그 얘기? 나도 들었어. 면접 때도 회장님이 직접 보셨다며? 보통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지우의 손이 멈췄다. 복사기에서 나오는 종이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누가 듣고 있네.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 지우는 떨어진 종이들을 주우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오후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몇 명의 직원들이 나왔다. 그들이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 회장님이랑. 쉬 들려. 하지만 너무 어린 거 아니야? 회장님 나이를 생각하면. 그런 소문이 벌써 돌고 있다고? 인사팀에서 누가 흘린 얘기래. 면접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지우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다. 그녀는 목걸이를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작은 진주가 손끝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수요일 점심시간, 지우는 회사 근처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다. 브라운 커피라는 작은 카페로 회사 직원들이 자주 오는 곳이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점심시간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였지만 지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 수미는 간병복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병원 휴게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목에는 지우가 지금 차고 있는 것과 같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그녀의 시야를 흐렸다. 이런 소문들 때문에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학비를 내주셨는데.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급히 눈물을 닦았다. 바로 그때 카페 입구로 정우가 들어왔다. 그는 누군가와 함께였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로 정장 차림이 단정했다. 아마 거래처 임원인 듯했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우의 시선이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던 정우가 고민하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함께 온 남자에게 뭔가 말을 한 뒤 그녀 쪽으로 걸어왔다. 지우 씨? 아, 네. 회장님. 지우가 급히 일어나 깊이 인사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점심 식사 중이신가요? 네, 잠깐 커피만. 정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일하는 건 어떠세요? 마케팅 팀에서 잘 적응하고 계신지? 네, 모두들 잘 도와주셔서 괜찮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지는 않나요? 신입사원에게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데. 아니요, 할 만합니다. 배울 것이 많아서 재미있어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조금 더 딱딱하고 격식적이었다. 회장실에서의 따뜻한 분위기와는 달랐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럼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우가 돌아서려 할 때 함께 온 남자가 지우를 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분이 요즘 소문난 그 직원인가요? 정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지우의 숨이 멎었다. 소문이라니요? 정우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였다. 회사에서 들었는데 젊은 여직원이 회장님과 특별한 관계라고. 면접 때부터 뭔가 달랐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카페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 소문은 없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직원들의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은 좋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남자가 당황하며 사과했다. 지우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의 손이 컵을 더 꽉 쥐었다. 컵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우가 다시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어떤 거리감이 느껴졌다. 지우 씨, 네. 앞으로는 개인적인 만남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네. 회사 내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업무 외의 접촉은 피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우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공식적이고 냉정했다. 알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혹시 다른 직원들에게 회장실 방문에 대해 묻는다면 단순한 업무 관련 면담이었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우가 돌아서서 걸어갔다. 함께 온 남자도 그를 따라갔다.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혼자 남았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컵을 들어 마셨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입안이 쓰고 목이 메었다. 주변 테이블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렇게 젊은 직원이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선을 그으시네. 뭔가 있긴 있었던 거 아니야?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를 반쯤 남겨둔 채로 카페를 나서자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하늘이 다시 흐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어 다시 어머니 사진을 봤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편지. 이제 읽어봐야겠어요. 작게 중얼거리며 회사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오후 업무 시간 내내 지우는 집중할 수 없었다. 마케팅 기획안을 작성하려 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른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달랐을 수도 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는 비였지만 점점 굵어졌다. 지우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 회사 로비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나섰다. 비가 더 세게 내렸다. 그녀는 우산 없이 빗속을 걸었다. 진회색 정장이 점점 젖어갔지만 개의치 않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다. 회사 건물이 멀어져 갔다. 높은 층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다. 구두굽이 젖은 보도블록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빗소리에 섞여 울렸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급하게 지나갔다. 원룸으로 돌아가면 어머니의 편지를 읽어야 했다. 3년 동안 열어보지 못했던 그 편지를. 멀리서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현관문이 닫히자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지우는 젖은 정장 재킷을 벗어 걸어두었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좁은 현관에 울렸다. 원룸 안은 고요했다.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전기료를 아끼려 플러그를 뽑아둔 지 며칠째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쭉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책상 위에는 아침에 먹다 남긴 토스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지우는 의자에 앉아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말렸다. 수건이 목 뒤를 누르는 촉감이 차가웠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창백했다. 진주 목걸이가 형광등 빛에 희미하게 반짝였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3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이었다. 지우에게라고 적힌 어머니의 손글씨가 봉투 겉면에서 발해어 있었다.
종이가 조금 누렇게 변해 있었다. 봉투를 손에 쥐자 미세한 바스락거림이 났다. 봉인된 입구가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우는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불빛들이 빗물에 흐려져 번졌다. 그때 기억이 떠올랐다. 3년 전 병원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있던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우야, 이 편지는 내가 정말 힘들 때 읽어라. 수민의 목소리가 가늘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하기도 어려워 보였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다. 엄마는 알고 있어. 하지만 괜찮다. 내가 있으니까. 수민이 지우의 뺨을 어루만졌다. 손이 너무 차가웠다. 이 목걸이와 편지를 꼭 간직해라. 언젠가 도움이 될 거야. 엄마. 그리고 지우야, 넌 혼자가 아니야.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지우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넌 혼자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회사에서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고 회장은 거리를 두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 달랐다. 정우의 차가운 반응 속에서도 그녀는 이상한 친숙함을 느꼈다. 그의 눈빛에서 본 것은 단순한 성급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고통 같은 것이 숨어 있었다. 지우는 다시 봉투를 들어 올렸다. 봉인 부분을 조심스럽게 뜯었다. 오래된 풀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져 나갔다. 안에서 편지지 2장이 나왔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지우의 숨이 멎었다. 지우야, 내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왔구나. 손이 떨렸다. 편지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내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용서해다오. 지우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창가로 걸어가 벽에 기댔다. 차가운 벽면이 등에 닿았다. 다시 편지를 읽었다. 내 아버지는 한정우야.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운영하는 그 사람이야.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다. 우리가 결혼하려 했을 때 아버지는 반대했어. 가문의 명예가 실추된다면서 집에서 쫓아냈지. 엄마는 그때 너를 임신하고 있었어. 지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목걸이가 가슴 위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이 목걸이는 내 아버지가 엄마에게 처음 선물한 거야. 결혼을 약속하던 날 받은 거였어. 엄마는 그걸 버릴 수가 없었어. 너를 통해 그와의 인연이 이어지길 바랐거든. 편지를 읽는 손이 계속 떨렸다. 엄마는 15년 동안 그를 원망했어. 하지만 죽기 전에 깨달았어. 그도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포기해야 했으니까. 지우는 편지를 내려놓고 거울을 보았다. 자신의 얼굴에서 낯선 것을 발견했다. 눈매가 정우와 닮아 있었다. 지우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선택할 수 있어. 그에게 다가가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거나. 마지막 문장이 또렷했다. 하지만 엄마는 봐라. 내가 그를 만나길.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길. 그리고 판단하길. 엄마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지우는 편지를 다시 접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창밖 비가 멈추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조금씩 스며들었다. 원룸안이 조금 더 밝아졌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목걸이를 만졌다. 진주가 손끝에서 따뜻해졌다. 15년 전 정우가 잃어버린 딸이 바로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을 손녀가 바로 자신이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다. 내일 회사에 가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것이었다. 정우의 차가운 반응도, 동료들의 시선도, 이제 그녀에게는 진실이 있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다. 자정을 알리는 소리였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회의실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다 안정되었다. 오전 10시 전사조회가 시작되었다. 넓은 대강당에는 전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1층부터 5층까지 각 부서별로 정렬되어 앉아 있었고, 맨 앞쪽에는 임원진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우는 마케팅팀 신입사원들과 함께 중간쯤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연단 위로 정우가 올라왔다. 그는 평소보다 굳은 표정이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대강당이 조용해졌다. 최근 회사 내에서 불필요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목걸이를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특히 신입사원 중 한 명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시선들이 지우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런 소문들은 회사의 건전한 조직 문화에 해가 됩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에어컨 소리만이 웅웅거렸다. 바로 그때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렸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말씀하세요. 정우가 경직된 표정으로 답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렷했다.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지우 씨, 지금은 인사팀장이 제지하려 했지만 지우는 계속 걸었다. 연단 앞에 도착한 지우가 정우를 올려다봤다. 회장님, 15년 전에 잃어버린 것이 있으시죠? 정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뭔 소리입니까? 딸을 잃어버리셨잖아요. 한수민이라는 이름이. 대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지우의 말에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무슨, 어머니는 15년 전 이 회사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간병사와 결혼하겠다고 했다가 집에서 쫓겨났죠. 지우가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작은 진주가 조명에 반짝였다. 이 목걸이는 회장님이 어머니에게 주신 첫 선물입니다. 정우가 연단에서 휘청거렸다. 수민. 네, 한수민. 그리고 저는 한지우입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확고했다. 회장님의 손녀입니다. 대강당이 술렁였다.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직원들이 서로 속삭였다. 정우는 마이크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우,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기셨어요. 회장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분도 힘들었을 거라고.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이 아니라 한지우로서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제 실력으로 합격했고 제 노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몇몇 곳에서 터져나왔다. 그리고 점점 커졌다. 소문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정우가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의 걸음이 불안정했다. 지우 앞에 서자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우야, 회장님, 아니다. 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다오. 지우의 입술이 떨렸다. 할아버지. 정우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대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웅성거림이 박수로 바뀌었다. 미안하다, 지우야. 정말 미안하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민이를,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우도 그를 안았다. 작은 진주 목걸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따뜻하게 빛났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다. 직원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다. 기립박수였다. 인사팀장이 눈물을 닦았다. 김대리도 박수를 치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소문이 사라질 거야. 정우가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니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지우가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의 손녀로서가 아니라 한지우로서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맞다. 대강당의 박수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는 계속되었다. 연단 위 마이크에서 작은 피드백 소리가 났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 정우와 지우가 함께 연단으로 올라갔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나란히 서 있었다. 이제 정말로 우리 회사 가족이 되었네요. 정우가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지우 사원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우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다. 어머니의 목걸이가 가슴에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가 안정되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회장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갑자기 구름에 가려졌다. 전사 조회가 끝나고 1시간이 지났다. 지우는 정우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다가 식어가고 있었다. 정우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금고를 여는 열쇠였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우야, 내가 가져온 편지. 다 읽었니? 네, 어젯밤에 읽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그럼 어머니가, 수민이가 뭐라고 적었는지 알겠구나. 정우가 일어나 금고 앞으로 걸어갔다. 벽에 붙어 있는 작은 금고였다. 열쇠를 넣자 딸깍 소리가 났다. 안에서 오래된 편지 몇 통과 사진들이 나왔다. 정우는 그중 한 통을 집어들었다. 봉투가 누렇게 발해어 있었다. 이건 수민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야. 15년 전에 그가 편지를 지우에게 보여줬다. 봉투 겉면에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다.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어.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요? 무서웠거든. 날 원망하는 말들이 적혀 있을까봐. 지우는 그 편지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15년 전 임신했을 때 쓴 것이었을 터였다. 지금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편지 봉투를 천천히 뜯었다. 오래된 풀이 부스럭거리며 떨어져 나갔다.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이 나왔다. 읽어줄래? 정우가 편지를 지우에게 건넸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우가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다. 아버지. 지우가 읽기 시작했다. 편지를 쓰는 지금 제 뱃속에는 아버지의 손자가 있습니다. 정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아버지가 저를 집에서 내쫓으신 지 1달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왜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으시는지.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라는 걸.
평생 지켜온 가문의 자부심과 딸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정우가 눈을 감았다. 저는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곧 아이도 낳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목걸이를 이 아이에게도 물려줄 거예요. 지우가 목걸이를 만졌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날 날이 오길 바라요. 편지가 끝났다. 지우는 편지를 접어서 정우에게 돌려줬다.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민아.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 자동차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할아버지. 지우가 말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을 거라고 이해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난 내 고집 때문에 15년을 잃었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우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금고에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다. 젊은 수민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찍은 거야. 수민이가 몰래 보내준 거였어. 지우의 눈이 커졌다. 제가 아기였을 때요? 그래. 내 책상 서랍에 15년 동안 숨겨뒀어. 가끔 꺼내서 보곤 했지. 사진 속 아기는 작은 주먹을 쥐고 자고 있었다. 목에는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때도 목걸이를 하고 있었네요. 수민이가 태어나자마자 채워줬나 보구나. 정우가 사진을 쓰다듬었다. 지우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었다. 차가웠던 회장실이 따뜻해진 것 같았다. 정우는 사진을 지우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가져라. 어머니와의 추억이니까. 감사해요. 지우가 사진을 소중히 받았다. 그리고 지우야. 네. 앞으로도 회사에서는 공사를 구분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알겠어요. 저도 그게 좋아요. 하지만 퇴근 후에는 할아버지를 만나러 와도 되겠니? 지우가 환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노을빛이 회장실을 물들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15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가족. 비록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었다.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렸다. 새로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복도에서 직원들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조용히 스며들었다. 며칠 뒤 일요일 오후였다. 지우는 작은 원룸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주전자에서 올라오는 김이 창문 유리를 살짝 흐렸다. 밖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새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다. 15년 전 정우가 간직했던 그 사진이었다. 지우가 아기였을 때 수민이 안고 찍은 사진. 이제 그 사진은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나눈 추억이 되었다.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으니 꽃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수민이 생전에 즐겨 마시던 국화차였다. 지우는 그 향을 맡으며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작게 중얼거리며 사진에 미소를 지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정우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할까? 수민이가 좋아했던 식당에서. 지우가 답장을 보냈다. 네, 좋아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지우는 거울 앞에 섰다. 목에는 여전히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이제 그 목걸이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3대를 잇는 사랑의 징표였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나무들이 가을바람에 살랑거렸다. 떨어진 낙엽들이 바닥에 쌓여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회사에서의 일들도 달라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더 이상 의심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해졌다. 김 대리는 더욱 친근하게 대해줬고 다른 신입사원들도 다시 가까워졌다. 진실이 밝혀지니까 모든 게 편해졌어요. 지우가 사진 속 어머니에게 말했다. 할아버지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자주 웃으시거든요. 찻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몸이 따뜻해졌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작한 습관이었다. 매일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듯이 하루를 기록했다. 어머니, 오늘은 할아버지와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식당에서요. 할아버지는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15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으셨는지 알 것 같아요. 펜을 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곧 저녁 약속 시간이었다.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데 목걸이를 확인했다. 작은 진주가 여전히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그것을 가만히 만졌다.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사진에 인사하고 문을 열었다. 복도를 걸어가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정우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일찍 나왔다. 식당에서 기다릴게. 지우가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오는 습관이 있었다.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았다. 지하철을 타고 식당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다. 더 밝고 따뜻해 보였다. 식당에 도착하니 정우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메뉴를 보며 무엇을 주문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왔구나. 빨리 와서 앉아라. 정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민이가 여기서 냉면을 좋아했어. 너도 냉면 좋아하니? 네, 좋아해요. 그럼 냉면 2그릇 주문하자. 정우가 손을 들어 직원을 불렀다. 냉면 2그릇이요. 주문을 하고 나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회사 일은 어때? 재미있어요. 배울 게 많아서. 좋은 일이지. 젊을 때 많이 배워야 해. 정우가 지우의 목걸이를 보았다. 그 목걸이. 잘 어울린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수민이도 그걸 하고 있을 때가 제일 예뻤어. 정우의 눈가에 그리움이 스쳤다. 곧 냉면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육수가 식욕을 돋웠다. 맛있게 먹자. 네. 두 사람이 젓가락을 들었다. 조용히 냉면을 먹으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정우가 말했다. 지우야, 앞으로 자주 만나자. 네, 좋아요. 수민이 목까지 너를 아껴줄게. 지우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두 사람이 식당을 나왔다. 밖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집까지 데려다 줄까? 괜찮아요. 지하철 타고 갈게요. 그럼 조심히 가거라. 정우가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할아버지도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두 사람이 헤어졌다. 지우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뒤돌아봤다. 정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맞아줬다. 오후에 끓인 차의 향이 아직 남아 있었다. 지우는 목걸이를 풀어 손에 쥐었다. 작은 진주가 손바닥에서 따뜻해졌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아니, 시작이에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비쳤다. 멀리서 시계탑 종소리가 구실을 알렸다.